제가 배우 지망생들을 상담할 때 손가락 5개에 꼽는 질문이 무대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점입니다. 설마 무대 연기는 오바스럽고 영화 연기는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무대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점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연기학원에서 배우는 연기, 그리고 연극영화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연기는 무대 연기와 영화 연기, 매체 연기 중 어디에 가까울까요? 현재 국내의 연극영화과, 연기과는 대부분 무대 연기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연기 훈련을 해요. 숭실대 영화과라든지 건국대 영화과 등 영화과를 제외한 학교들은 커리큘럼의 제작 실습에 연극이 있기 때문에 무대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시키죠. 연기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기 훈련과 텍스트 중심의 피드백이 주고받는 수업이 진행된다면 영화 연기와 매체 연기에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체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제대로 된 연기 티칭을 받으려면요, 마이크와 카메라를 반드시 사용한 수업이어야 돼요. 현장에서 연기하는 것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배워야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극매체에서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전공생들의 경우에는 짧게는 2년, 이제 길게는 4년 동안 학교에서 무대 연기 기반의 커리큘럼으로 연기를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들이 연극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 매체 쪽으로 뛰어들죠. 이때 가장 큰 벽에 부딪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무대 기반의 작업들이었는데 영화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혼란스럽죠. 오디션을 보러 가면요, 힘을 더 빼달라고 하거나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어디서 어떻게 힘을 빼야 할지 멘붕에 빠집니다. 그럼 뭐 비전공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비전공생들도요, 아무런 기초 없이 매체 연기를 배우러 온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를 느는 속도가 더딥니다. 자신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공생들도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비전공생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들, 독백들을 할 땐 연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약간 캐릭터성이 짙어지거나 어떤 장르의 성질이 강해진 독백을 하게 되면 바로 실력이 뽀록납니다. 그만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들 본인 머릿속에 무대 연기는 이래야 돼, 매체 연기는 이래야 돼 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자, 매체 연기는 과장되게 연기해서는 안 돼. 사실적으로 해야 돼. 에너지를 덜 써야 돼. 행동을 크게 하지 말아야 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무대 연기는 과장해야 되고 오바스럽게 해야 되고 매체 연기는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틀린 얘기예요. 연기는 무대냐 매체냐 어떤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무대와 매체가 주는 특징은 있어요. 하지만 배우는 이 분야에 따라 연기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공간, 연기하는 샷에 따라서 연기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대 연기도요, 관객이 50명 있는 소극장에서 연기하는 거랑 500명이 있는 중극장에서 연기하는 거랑 1000명이 없는 대극장에서 연기하는 것이 달라야 해요. 그리고 단지 무대에서 하는 연기라는 이유만으로 50명이 있는 극장에서 연기하는데 1000명이 있는 대극장에서처럼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체 연기는 어떨까요? 샷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롱샷에서 연기하는 거랑 클로즈업 샷에서 연기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르죠. 정리하자면 반드시 배우는 샷의 크기, 환경에 따라 연기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연기의 기술과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간혹 몇몇 분들이 배우는 무조건 무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연기가 늘어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극에서 영화로 넘어오는 배우들 공통점을 보세요. 막 연기파 배우라는 이제 수식어를 많이 붙죠.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연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치가 대단한 배우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들이 꼭 무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연극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영화로 넘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무대 연기를 통해서 연기의 기본적인 능력, 소리 발성이 받쳐주고, 그리고 희곡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연기 사이즈를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배우분들이 무대에서 매체로 넘어와도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유연성이 없다, 그런 분들은 무대에서 영화로 넘어와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활동할 분야를 먼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과 요구되는 기술을 정확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요,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샷의 크기에 따라 배우의 연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리는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표정과 말의 표현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관찰하셔야 돼요. 무대냐, 영화냐,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대에서도 연기는 바뀌어야 되고 영화에서도 연기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영화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가끔은 연극도 보고 가능하면 뮤지컬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무대와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서 눈과 귀가 깨우쳐지는, 좀 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 뺐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니에요. 상업 영화들을 보세요. 거기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에너지가 자연스럽다고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어떤 크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냐에 따라 무대 연기만큼 필요한 에너지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르물이 많아지고 캐릭터들의 개성이 강해지면서 무대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가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요새는 무대 연기에서도 배우들이 다 마이크를 차고도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무대 연기냐 영화 연기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활동을 하든지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열린 몸과 마음을,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각 활동하는 분야에서 요구받은 대로 유연하게 변화를 주면서 연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화 연기할 거니까 기본기 훈련 같은 거 안 해도 돼 라든지 나는 무대 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연기가 맨날 과장되게만 나와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둘 다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스크린 연기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무대와 영화 연기의 차이점을 정말 잘 정리해둔 책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추천받았을 텐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책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